한국경제TV 주식창 최수창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식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 전략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상해, 항생 같이 보겠습니다. 항생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우려되는 상해 증시에서의 얘기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집값이 급등이 나고 또 아파트의 투기 열풍까지 불어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곳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사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까지 또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서 규제가 나온다면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개발 기업들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의 우려, 도산의 우려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중국을 하여튼 고립 전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기질환 관련돼서는 완벽한 백신도 없고 감기도 아직 치료제가 완벽한 게 없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유럽 선진사에서도 돌파 감염 및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급락의 변동성이 폭발하는 게 제 눈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 증시에서 급락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 3월달 딱 2주간 열흘간이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 달에 약 한 달간, 그리고 2015년도에 8월 달에 약 한 달간, 그 다음에 2013년도에 6월 달에 약 한 달간, 12년도에 5월 달에 약 한 달간, 2011년도에는 그 유명한 폭락 8월 달에 정확히 6거래일 정도만, 전에도 2018년도에 딱 10월 달 한 달만. 여러분, 피할 수만 있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못 간다가 아니라 대형주가 앞으로 성장을 못 한다가 아니라 타이밍상 더 참아주면 아주 좋은 찬스의 수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명확히 보입니다. 올해 3,000포인트가 이탈될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갈듯 말듯 갈듯 말듯. 정확히 3200포인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3200포인트가 언제든지 깨질 때 파워가 강력히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070포인트까지는 하락마디가 매우 셉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가고가 종가저가입니다. 어제 오늘 잉태형입니다. 응애예요. 잉태형인데 어제처럼 시가고가와 종가저가 그러면서 바로 잉태형까지 나온다면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오늘 종가 대비 무조건 기본입니다. 위로 3%, 아래로 3%, 어느 쪽이든 반드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곳 쪽은 못 넘고 이곳 좀 못 넘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99.9%가. 종가 대비 아래로 3%가 정확히 포인트입니다. 3142포인트입니다. 옵니다. 잊지 마세요. 무조건 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현금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 시황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대형주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구간에서는 정치 테마를 갖고 하십시오. 그냥 걔네들 갖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세가 펼칠 겁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정치 테마주 움직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관련주, 또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남북 테마주, 둘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벌써 움직임 다 줬으니까 그걸 예측하고 예상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보는 날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 막 올라가니까 그들 종목 쫓아가야지 한다고 하면 아프싸. 또 타이밍 혼자서 엇박자 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의 시황에 있어서는 명확합니다. 변동성 폭발 임박, 그 신호를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현금 갖고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오늘 종가 대비
1240이 종가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3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무조건 옵니다. 근데 저 위는 없다고 가정을 했고 그 전략과 전제하에 대응을 하니까 아래로만 3142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예고해 드린 거기 때문에 현금 좀 들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 구간 여러분 릴렉스 해야 됩니다. 7월 달에 신호 준 겁니다. 나 내려갈래. 이 시가고가 종가저가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그거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시가하고 고가, 종가하고 저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하죠? 비정상이라고 하죠. 평균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신호가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장 전략에 있어서 미결제가 증가할 때 시장은 하락했다. 미결이 감소할 때 반등해줬다. 미결이 증가해주고 있어요. 하락했다. 근데 어때요? 오후장이 12시 넘어서부터 다시 미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 상승갭은 전부 다 메운다고요. 여러분 완벽한 기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427이죠. 어제 음봉인데요. 여기서 이 직전 저점 425가 깨지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탈될 때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미결제 악정만 보셔도 답 나와요. 미결제 악정이 선물지수에서 증가하면 하락 그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이 저점 108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1170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승폭이 A라면 이 상승폭은 A하고 똑같은 A 다시입니다. 이 상승폭만큼 이만큼 가기 때문에 환율 저는 1170원대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돈 까먹고 고생하지 않고 마음고생 없이 좀 편하게 시장 대응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시황 전략 변동성 폭발 임박 신호 정확히 시그널 줬고 3200포인트가 깨지면 매우 아프니 기준점 잡고 도망가라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전략방송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